안녕하세요. 공장을 공부하는 공공남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을 떠난 공장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오늘 얘기해볼 주제입니다. 2019년의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의 공장을 가진 제조업체가 무역 관세를 피해서 중국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왔던 중국의 인건비나 환경 규제와 관련된 여러 비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준 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개의 공장이었던 중국을 떠난 갈 곳 잃은 공장들은 다 어디로 떠났을까요? 공공남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국가별 FDI 현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의 수혜를 입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아주 느슨한 경제 공동체이죠. 따라서 중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아세안이 힘이 세지고 부강해진다고 해서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결과로 양국 간의 교역이 쇠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세안은 양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하던 제조업 공장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반대의 경우로는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던 수입품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체 수입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농산품들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전해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 소비가 활발해진 중국에서 소비하는 케이스도 생기게 되겠죠. 실제로 중국에서 동남아로 공장이 이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한 가지 재밌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매년 새롭게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숫자를 수출입은행에서 통계를 내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중국에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의 숫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동남아에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현재 상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데이터가 이 현재 상황을 한눈에 딱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별로 FDI, 즉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얼마나 유치했는지 2018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단위는 10억 불입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1불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조 원이라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이 77조 원, 인도네시아 22조 원, 베트남 15조 원, 태국 13조 원,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 나라들의 크기가 제각각인데 이렇게 FDI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인구 데이터를 같이 찾아봤습니다. 왼쪽이 방금 보셨던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고요. 오른쪽이 인구를 100만 명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구 대비해서 이 나라의 FDI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구 대비 FDI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FDI를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자료를 이제 스냅샷으로 살펴본 건데요. 그럼 연도별 FDI 성장세는 어떨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도별 FDI 투자 유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 페이지에서 좋아 보였던 말레이시아가 조금 내림세인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인도네시아의 증가세가 눈에 띄네요.
베트남, 태국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동남아시아 FDI의 양대 위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신문에서도 중국을 빠져나간 공장이 베트남과 태국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태국은 일본 기업들의 비중이 크고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태국은 일본 전자업체, 자동차 업체들의 오랜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베트남은 최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보고 베트남과 태국의 경제 성장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의 출처는 UN 무역개발협의회에서 발간한 아세안 인베스트먼트 리포트 2019년판입니다. 300페이지에 넘는 분량으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 테니 세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장을 공부하는 공공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